지난 시간 일본에서 씨를 뿌리던 모내기 방법에서 이제 이양법으로 발전을 하면서 생산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각지에서 나도 힘 좀 생겼는데 나도 저 쇼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힘들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국시대 전투는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오늘도 임 박사님, 임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시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들어봤을 겐신과 신겐. 맞습니다. 도드라졌죠? 세계의 라이벌이었죠. 이 두 사람의 전투가 흔히는 우리가 전국시대의 3대 전투, 4대 전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와나카지마 전투입니다. 다케타 신겐이 가이 지방을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1550년이 되면은 1만 대군을 동원을 해서 시나노 지방에 대한 정벌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시나노 가문에서는 무라카미라는 장군이 이제 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서전에서 참패를 합니다. 붙자마자 성 3개가 날아가요. 그래서 인접해 있던 우에스기 겐신한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케타 신겐이 평소에도 꼴 보기 싫었던 우에스기 겐신이 요청을 받아들이죠. 자신의 정예병 8,000명을 이끌고 출격을 합니다. 제1차 전투가 이제 후세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신겐군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겐신군이 거기에 와 있다는 거. 겐신군이 먼저 와서 포진하고 있다가 신겐군이 선봉대가 오니까 그걸 급습을 합니다. 8,000명이 선봉대를 급습을 하니까 뜻하지 않는 충격에 놀란 선봉이 그대로 패주하거든요. 뒤에서 선봉만 보고 따라오고 있던 후미 부대들이 선봉 부대가 패주하니까 저거 뭐야 하고 자기들도 같이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전에서 한번 이렇게 대패까지는 아닌데 패주를 한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케다 신겐이 다시 반격을 가하고 그래서 전선이 교착되니까 어찌됐건 작전 목적을 달성한 우에스기 겐신이 먼저 철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차 전투가 끝나요. 이게 2차, 3차, 5차까지 있는데 2차하고 3차 전투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 뜻하지 않는 서전에서 패전을 겪은 다케다 신겐이 전력을 재정비하면서 후방 지역을 먼저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우에스기 가문에 있는 성들에게 계속 반간계를 써요. 반란 일으켜라, 내가 도와줄게, 너 한번 일어나봐, 내가 도와줄게. 거기에 걸려서 진짜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 받잖아요. 이게 안 그래도 꼴사 나온데 겐신이 다시 출격을 합니다. 겐신군 8,000하고 신겐군 12,000이 사이카라는 해변에서 다시 격돌을 했는데 둘 다 군신의 반열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양군이 다 지친 상태에서 이마가 요시모토가 휴전을 중재를 합니다. 뭐 이렇게 싸우냐, 그만해. 그러니까 요거를 양군이 받아들이고 철수를 했는데 여기서 속세의 회의를 느꼈나 봐요. 우에스기 겐신이 갑자기 출가를 합니다. 전투력의 한계를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 갑자기 출가를 해요. 어딘가에 뭐의 회의를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가신들도 안 데리고 출가를 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무리 평화협정을 정전협정을 맺었어도 기회죠. 기회죠. 네. 갔대. 가자. 이걸 신겐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와서 죽은 큰일 났습니다 하고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겐신이 다시 출가한 와. 겐신이 예, 예. 출간 계신 그걸 듣고 이 자식이 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예. 출가했는데 돌아와요? 네. 아, 승복 입고 돌아왔네? 네네. 돌아와가지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가요. 이때는 한 1만 명 이끌고 갔어요. 네. 신겐군은 한 2만 명 정도 나왔고 여기 붙었는데 또 교착 상태예요. 어. 둘 다 너무 잘 싸우니까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우에스기 겐신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진짜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교토로 갑니다. 그래서 쇼군한테 가서 뭐 좋은 말로는 안 했겠죠. 다케타 신겐 토벌령을 받아와요. 여기서 이제 대대적인 공격 준비를 하는데 최대 병력으로 한 1만 3천을 이끌고 출격을 해요. 싸우다가 둘 다 양쪽 군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화 같은 상황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우에스기 겐신이 다케타 신겐을 알아본 거예요. 내 이놈 신겐하고 말 타고 가가지고 일기토 칼로 이렇게 이야 내려쳤는데 신겐이 그걸 철부채로 막아요. 깡 하고 그 사이에 옆에 있던 다케타 신겐의 병사가 죽어하고 우에스기 겐신의 말을 찔러요. 거기에 놀란 말이 이제 도주하면서 둘이 승부는 안 났는데 야, 치사하게 일기통하는데. 네
붙었으면 뭐 다케다 신게 죽었겠죠. 겐신이 워낙 잘 싸우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매복 기습하라고 보냈던 제1군이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소식이 오니까 네. 돌아와서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겐군이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겐신군도 이제 퇴각을 하고 양군 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교착 상태로 전투가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차 전투에서는 서로 대치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쇼군이 중재해가지고 그만 싸워라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죠. 아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등장합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주제로 나왔던 사진의 주인공 오다 노부나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람이 1534년 5월에 오다 가문의 소바타 성에서 아버지 오다 노부히데하고 정실 부인이었던 도타고젠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요. 근데 날 때부터 좀 달랐나 봐요. 다른 다이묘들 집안의 아들들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네가 어딜 감히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인데 이 사람은 출신에 관계없이 어울렸대요. 그러면서 특히 1543년에 전래된 조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포라고 하죠. 이 시기에는 이제 오다 가문이 그 아버지 시기하고 그 아버지의 선대 시기부터 팽창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미카하고 오와리 일대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미카와 오와리 일대에는 마스다이라 가문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스다이라 모토야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네. 어찌됐건 이 마스다이라 가문이 점점점 세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이마가와 가문의 영향권으로 편입이 돼요. 자연스럽게 일로 나가려는 오다 가문하고 여기 새롭게 먹은 이마가와하고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전투가 벌어진 게 아즈키자카 전투예요. 1차 전투에서는 오다 가문이 이겼어요. 근데 2차 전투에서는 오다 가문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이마가 가문이 계속 공세를 펴오니까 이걸 막으려고 또 혼인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가문에 사이토 도산이라는 다이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딸 노히메하고 오다 노부나가를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서 조총도 한 500정을 더 주문을 하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 노부히데가 병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부나가가 이제 장남이니까 가독에 자연스럽게 취임을 했죠. 근데 동생이 있었어요. 오다 노부카스가. 왜 형만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삐뚤어질 테야. 예,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내분이 발생해서 아하. 오다 가문은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이제 노려서 이마가와가 다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다 가문의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가 데라모토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의 성주가 동요해가지고 이마가와 가문에 항복해버려요. 지금 주성하고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이 데라모토라는 성이. 여기가 항복을 해버리니까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포위 소멸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갓집 찬스를 씁니다. 장인어른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사이토 도산이 군을 이끌고 출격을 하고 이마가 군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사이토 군이 나오니까 잠깐 멈춤하는 사이에 동생 노부카스가 또 본격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아하. 그래서 이제 노부나가가 노부카스랑 싸워서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나니까 5월이 저녁이 오다 가문에게 평정이 된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야 이거 더 크기 전에 한번 밟아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4만 대군을 출병을 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규모잖아요. 네. 4만 대군이 출격을 해서 오니까 오다군도 맞대응을 했는데 서전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시즈 마룬의 성체 두 곳이 함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오다군이 그냥 맥없이 함락된 게 아니라 결사항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마가와 군의 발목을 좀 잡아 끌었어요. 결사항전으로 이마가와 군이 지연이 되니까 그 사이에 노부나가가 직접 5천 결사대를 이끌고 오케하자마라는 곳으로 나갑니다. 근데 때마침 내리던 폭우하고 우박이 섞인 폭우가 내리니까 물론 둘 다 불리했겠지만 노부나가가 이 본대를 급습을 해버립니다. 이마가 요시모토의 군 입장에서는 곤대 병력으로만 대응해서 교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천 결사대가 더 잘 싸웠나 봐요. 이 한 번의 전투로 고위급 지휘관이 거의 대부분 전사해요. 그러면서 섬 이카와에서 오와리 일대에 이르는 이마가 요시모토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당해요. 이후에 마스다이라 모토야스가 그 이마가 요시모토 아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너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냐? 라는 거를 핑계로
나는 이제 너희 가문과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떨어져 나와서 오다 노부나가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쇼쿠토쿠 동맹이라는 건데 이후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름 바꾼 다음에 기요스 동맹이라는 동맹을 한 번 더 체결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노부나가 쪽에 붙어요. 그 배신했다는 거 이름 남기기 싫으니까 이제 이름을 바꿨네요. 개명했네요. 네. 그러고서 이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원래 미카와를 다스리던 가문이었으니까 미카와 지역 확보에 주력을 하게 되죠. 실력이었든 운이었든 운명이었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팽창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쇼군 측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달갑지 않죠. 네. 1565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미요시 가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문이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를 암살해 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사촌 동생 요시이에가 14대 쇼군으로 옹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쇼군가를 먹은 거죠. 죽인 김에 다 죽이려고 했는데 친동생 요시아키는 어떻게 해서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요시아키는 유력 다이묘들한테 쟤 좀 톱을 해주세요라고 다 편지를 보냈는데 각 다이묘들은 지들끼리 치고받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쯤 되면은 다케타 가문하고 오다 가문이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부나가는 아직 다케타랑 싸울 때가 아니니까 또 혼인 동맹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11살 된 아들 오다 노부타다하고 다케타 신겐의 7살 딸하고 또 결혼을 시킵니다. 참 어렸을 때 시켰네요.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결혼으로 다 이게 연결을 하는 거죠. 억제를 하려고. 그러고 나서 아까 친동생 요시아키 이 사람을 데리고 교토로 상경을 해요. 교토로 상경하고 나서 이틀 뒤에 14대 쇼군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동생이 15대 쇼군으로 취임을 하면서 노부나가 쇼군의 연립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이 연립 정권도 그 자체로 한계가 있었어요. 다른 세력들이 이제 쇼군이라는 명분을 얻어서 또 반오다 세력으로 또 결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토벌하려고 노부나가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또 3만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격전을 벌이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노시타 도키치로 히데요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그렇죠. 연합군과 반 오다군 사이에 일진일대의 전투가 벌어질 때 이 히데요시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병력 500명을 이끌고 이키 세력 5,000명을 격파를 해요. 어마어마한 전공이잖아요. 이에 흥분한 오다 노부나가가 다시 5만 대군을 출동을 시켜서 이세 지역에 대한 원정을 하는 거예요. 저 역사 상황 보면 네. 오다 노부나가는 히데요시라는 새로운 히어로를 봤을 때 와, 얘 뭐야? 진짜 얘 멋진데라고 생각하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고요. 그 상황에 하나 더 있었어요. 네. 이 무렵에 모리 가문이 아마고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8개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을 합병을 해서 대다이묘로 처음으로 서부 지역이 이름이 나왔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리군과 아마고 가문의 부흥군 사이에 네. 교전이 막 격화되고 있는데 모리 가문이 노부나가에게 우리 좀 도와줘 라고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부나가가 히데요시가 잘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라 해가지고 히데요시한테 2만 대군을 딸려서 보내요. 이 이게 또 히데요시 엄청난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이죠. 맞습니다. 이 히데요시가 무려 10일 만에 18개의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 오다군의 위력에 감명을 받은 모리 가문이 오다하고 또 동맹을 맺게 돼요. 그렇게 돼서 서부 지역을 안정시켜줘. 왜냐하면 노부나가는 교토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공격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모두 몰려오는 걸 깨야 돼. 그럼 모리를 자기 편 만든 건 1단계에 불과한 거고 이제 진짜 동쪽에서 연합 세력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쇼군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1571년쯤 되면은 오다 노부나가하고 쇼군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지거든요. 뭐 이미 틀어졌죠. 뭐. 네. 쇼군은 쇼군 나름대로 다른 다이묘들한테 계속 편지 보내요. 쟤 좀 토벌해줘라. 근데 여기서 다케타 신겐이 별로 뭐 사이 안 좋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명분도 생겼겠다. 이거 한번 밟아버려야겠다 하고 대군을 발진을 시킵니다. 3만 대군이 출격을 하는데 여기에 오다 노부나가 싫어했던 사람들도 같이 가담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오다 노부나가의 영지로 바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분은 노부나가 토벌인데 실질 목적은 자기 이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카와로 갑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영지로. 저기가 노른자라고 생각했군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서 주공부대가 절로 들어가니까 다케타 신게는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상대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밀리다가 그러고 나서 계속 갔으면은 오다 노부나가 끝났을 텐데 네. 다케타 신겐이 갑자기 병사예요. 에? 네? 무리했나 봐요. 신겐이 병사를 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간 계속 보다가 진짜 죽은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반격전에 돌입합니다. 이 반격전에 들어오는 걸 또 다케타 신겐의 아들하고 붙어요. 둘이 붙다가 결정적으로 나가시노성이라는 곳을 이에야스가 재탈환을 해서 거기서 이 전투의 결과로 오다군이 한 6천 명 정도, 다케타군은 1만 명 가량 흡상 탐근대의 전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총의 힘까지 가진 오다 노부나가는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1575년 11월 4일이 되면은 곤 다이나곤이자 우에코의 다이쇼에 임명이 되면서 쇼군 못지않은 권한과 직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그런 쇼군 못지않은 취임식도 거행을 해요. 그런데 본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눈꼴 시리잖아요. 배 아프고. 네. 반 노부나가 세력이 다시 모여서 오다 포이전을 이제 피비린내라는 전투가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노부나가가 이제 통일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국시대는요 이제 서막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전국시대의 전투 이야기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조총을 활용해 전투에서 승리한 오다 노부나가는 드디어 교토로 입성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전국 통일을 눈앞에 뒀던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의 손에 암살되고 만다. 또다시 혼돈에 빠진 상황 속에서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면에 등장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이루지 못한 전국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데 일본 역사상 최초로 전국 통일에 성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행보는 무엇이었나? 분열과 번영의 일본 전국시대 3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